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하기 이 강좌를 같이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 수업은 같이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등록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박기령 강사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은 현재 카페24 강사로 있고요. 11번가에서도 강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과 상품 등록 이런 쪽을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세 페이지 기획, 지난 시간에 기획과 디자인까지 다 하셨다면은 이제 디자인 나온 상품을 등록을 해야 하겠죠?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 등록을 할 때 주의할 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보시면은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저희가 실제로 판매자 센터 가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상품명 부분이 있어요. 그럼 상품명은 100자까지 들어가는데 50글자 미만까지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이버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이 수치고요. 그리고 특수문자를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경쟁자 보니까 특수문자 다 넣었던데요? 저도 본 적 있어요. 자, 1등 하면은 저 정도 마이너스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1등을 하신다면 그때 막 특수문자 넣는 거는 제가 말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시작하는데 굳이 마이너스를 갖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띄어쓰기 정도로 단어를 구분을 하시고요. 특수문자는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인데 네이버는 누가 딱 나와서 이렇게 하지 말아요 하는 게 없어요. 이런 게 좋다 어쩌다는 있는데 이 로직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지는 않아요. 로봇 관련된 거. 이 얘기 왜 하냐면 100%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상품명 수정을 하거나 막 이미지 바꿨더니 리스팅 그 순위가 밀려났다. 이런 분도 있지만 제가 아시는 분은 블루 키워드 같은 거 경쟁률 낮은 키워드를 갖다가 그때그때마다 바꾸거든요. 상품명을. 내려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해드리면 내가 아직 1등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상품명을 좋은 걸로 고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광고를 치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1등이면은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이 상품명이나 이미지를 고쳐서 내려가더라도 광고를 쳐서 올리겠다면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순위가. 그런 게 무섭다면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친 다음에 광고 치는 거를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1등을 하고 있을 때 2등, 3등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를 따라잡으려고 뭔가를 바꾸거나 한단 말이죠. 나는 그들을 이기기 위한 요소들을 상세 페이지에 다시 또 넣고 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 이미지 부분이에요. 가장 매력적인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하고요. 사이즈는 1000 곱하기 1000픽셀이에요. 추가 이미지는 3장에서 9장까지 들어가고요. 스마트 렌즈를 염두에 둘 것이라고 했는데 어디까지나 네이버 로직에 관련된 얘기예요. 저는 무조건 저렇게 하진 않아요. 이거는 로직이 좋아하는 거. 상단으로 노출되고 싶다면 저렇게 하시라는 얘기인데요. 가장 매력적인 이미지라는 건 다 주관적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건요. 광고를 칠 키워드를 먼저 생각하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대표 이미지 그 판이 나와요. 1등부터 쭉. 그 안에서 눈에 띄는 이미지를 하셔야 한다고 봐요, 저는. 광고 쳤을 때 그 대표 이미지 안에서 내가 눈에 띄어야 하잖아요. 그걸 먼저 검색해서 캡처를 해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스마트 렌즈를 염두에 둔다면요. 스마트 렌즈가 뭔지는 아시죠? 네이버에서 스마트 렌즈로 이제 유사 상품 같은 거 이미지로 검색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젊은 층은. 그런데 저렇게 검색이 잘 되려면 딱 상품만 나와야 노출이 잘 돼요. 근데 클릭이 많이 되는 이미지는 사실 사람 얼굴이 노출되거나 이런 이미지가 더 클릭이 많이 돼요. 대표 이미지가. 그래서 네이버 로직이 좀 싫어하더라도 얼굴 이미지를 넣겠다. 그러고 광고 치시면 좀 더 효과가 좋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획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넘어갈게요. 최근은 아니죠. 한 몇 개월 전에 동영상 부분이라고 저렇게 생겼는데 저게 뭐냐면은 이 추가 이미지 부분에 동영상을 넣을 수가 있는데 저기에 넣게 되면은 초반에 했어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은. 이 동영상이 처음에 생겼을 때 여기에 동영상을 넣었으면은 진짜 위로 노출을 해줬어요. 똑같이 등록을 했더라도. 근데 요즘에는 저거를 다 알고 있어서 누구나 넣어요. 동영상을 누구나 넣기 때문에 안 하면 그냥 바닥인 거고 하면 그나마 표준화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동영상을 꼭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필수로 네이버에서 체크를 해놓진 않았지만 넣어주시는 게 상단 노출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꼭 해주셔야 할 거. 여기 부분을 이게 이제 스토어찜이라든가 소식 알림 쿠폰을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상단에 노출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아는 내용이죠. 근데 난 마진이 안 남으니까 안 할래. 이러면 안 되는 게 경쟁자가 하고 있으면 난 무조건 해야 하는 거고요. 안 하고 있다면 더 땡큐. 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있어야 매력 어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상세 페이지에 매력 어필을 하는 거는 한 세 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타이틀이 매력이 있느냐 그리고 저렇게 이벤트로 뭔가 혜택을 주느냐 그런 것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신뢰도 부분이에요. 뭐 소비자 만족도 대상 이런 멘트라든가 이런 건 다 신뢰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매력 어필을 하실 거면은 이벤트를 해야 하는데 보통은 스토어찜이랑 소식 알림 요 두 개를 하거나 이렇게까지 못 하겠다면은 스토어찜 쿠폰 하나만 이제 진행을 합니다. 300원을 주든 500원을 주든 무조건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필수 기능 하나. 공지사항 관리라는 게 있어요. 상품 관리의 공지사항 관리. 저게 뭐냐면은 지금과 같은 때, 곧 추석이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배송 지연 같은 게 된단 말이에요. 택배가 밀려서. 그럴 때 전체 상품에 공지를 띄워야죠. 그래서 상품 관리, 공지사항 관리 메뉴는 꼭 아셔야 되고요. 새 상품 공지사항 등록에 들어가면은 전체 상품의 상단에 공지를 노출할 수 있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택배가 지연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노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수로 아셔야 하는 메뉴들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상세 페이지 부분 등록하는 데가 있어요. 상세 페이지 등록 특징을 보면은 이제 호스팅 서버를 사용해서 하는 저 HTML은 잘 하지 않고요. 이제 에디터 1이라는 걸 써요. 지금 3.0이 아니라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작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미지랑 글씨 이거를 다 써주시는 게 좋아요. 사진과 글자를 이용해서 쓰시는 게 상단 노출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동영상 넣어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움짤도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로직에 대한 얘기고 구매 전환까지 가려면은 내가 예쁘게 만든 후기라든가 이제 상단 이미지라든가 이벤트라든가 타이틀 같은 경우는 미리 캔버스라든가 포토샵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은 디자인된 이미지랑 사진과 그리고 글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여기서 꾸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말씀을 드렸더니 목이 아프네요.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따라오실 수 있다면은 여기 로그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고요. 잠시 로그인을 하실 분들은 로그인을 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제가 상품 등록과 기획 쪽이니까 여기를 들어올 거예요. 상품 관리의 상품 등록 부분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냥 이런 부분만 설명드렸지만 카테고리를 여기에 입력하거나 이제 고를 수가 있고요. 상품명에서 이 부분 아까 설명 안 드렸어요. 제가 한번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예 모르는 분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보통 이 수업 말고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이게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미 등록은 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자,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썼어요. 딱 봐도 뭔가 반복되는 문자가 불안하죠? 자,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를 딱 누르면은 자, 동일한 단어 반복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명이 4회 이상 노출됐다. 이랬을 때 저대로 빨간 글씨가 있는 대로 노출하면 내 상품 거의 노출이 안 된다 보셔야 돼요. 고쳐줘 볼게요, 한번. 여기서 여성화. 자, 이렇게만 썼어요. 여기서 검색 품질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뜨면 되는 거예요. 50자를 이걸 맞추려면은 막 겹치는 걸 피해서 막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버튼 꼭 오늘 수업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래쪽에 이제 판매가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빨갛게 된 이 부분들은 필수예요. 재고 수량이 있어요. 제가 이거 그냥 잠깐 샘플로 만약에 50만 원 썼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재고 수량에 제가 50개를 썼는데
옵션이라는 게 있죠. 만약에 이 이 샌들 샘플이죠. 이 샌들에 제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옵션 등록을 할 때 거기 있는 옵션, 거기 있는 재고를 따라가요. 여기 있는 거는 단일 상품일 때 따라갑니다. 옵션이 나오죠. 클릭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색상 같은 걸 고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거는 베타라서 실험 중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라는 건 이게 아니라 이걸 써요. 직접 입력하기라는 부분을 쓰고요. 여기에서 조합형으로 되어 있는 대로 쓰시면 되고요.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신발들은 컬러랑 사이즈 둘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간단히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등록을 했죠? 여기서 또 내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옵션 목록으로 적용을 꼭 눌러주셔야 여기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제가 쇼핑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여기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여기서는 추가 금액 입력. 사실 저는 딱 보면 여기라는 게 저는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는 분들, 컴퓨터를 많이 안 해보시는 분들은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추가 입력 부분이고요. 금액을. 그리고 배송비 부분에서는 어떤 걸 물어보시냐면은 조건부 배송비 5만 원 이상부터 뭐 무료 배송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230만 돈을 더 받고 싶어요. 말이 안 되긴 하죠. 신발인데. 근데 만약에 쌀이라든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같은 옵션 있죠. 수치가 더 높은 옵션에다가 둘 다 넣어주셔야 돼요. 뭐 2만 원 더 받겠다 하면 넣고 여기도 2만 원.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나중에 직원을 쓰셔서 등록을 하실 때 하나라도 빼먹고 한다. 그럼 손해가 장난이 아니겠죠. 요거는.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판매 상태 품절인 건 재고 수량이 0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 하실 때는 앞에 전체 체크하시고 한 번에 일괄 수정 누르면 한 번에 들어가고요. 얘는 따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내려가서 요것도 하나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모르시더라고요. 고객이 직접 입력하는 옵션이에요. 예를 들어 주차번호판 판매를 하시거나 이니셜 팔찌 이런 건 A부터 Z까지 못 골라요. 그래서 요거는 설정한 다음에 여기에 이니셜 뭐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도장 쇼핑몰 같은 경우에 이런 거 필수예요. 꼭 주문하는 사람 걸 파진 않잖아요, 도장을. 그래서 만약에 이름을 받고 싶다 한다면 여기에 이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대표 이미지 등록하는 부분이고요. 권장 크기 이렇게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추가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 넣는 거. 2번 보니까 좀 더 익숙하죠. 그리고 내렸을 때 상세 설명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스마트 에디터 1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블로그를 하셨던 분들은 이게 익숙하실 거예요. 여기서 어려운 건 뭐 없어요. 사진 있고요. 동영상 있고요. 당연히 유튜브 동영상을 넣는 거는 로직과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에 동영상을 꼭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상품 등록할 때 이 링크를 넣는다는 거. 그래서 내 상품들 있잖아요. 그 상품 주소를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상단 부분에 여기에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오른쪽 잠깐 보면은 템플릿이 있어요. 자, 여기 템플릿 누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자파라든가 이제 패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하는데 꼭 보시면은 뷰티면 뷰티, 리빙이면 리빙 이렇게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상품하고는 상관이 사실 없어요. 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드신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고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진을 고치실 때는 더블 클릭해서 이제 고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뭐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라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여기 화면에 여기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아래 보면 PC 화면, 모바일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PC 화면, 모바일 화면 이렇게 나오는데 모바일이 거의
주문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바일 화면으로 놓고서 작업을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 버튼도 놓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 화면으로 오른쪽 아래 이렇게 바꾸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등록 눌러볼게요. 들어갔죠? 아래쪽에는 이제 다 닫혀져 있는 부분인데 하나 말씀드릴 거는 주요 정보라든가 이런 거 다 넣어주시는 게 노출이 잘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알고 계시나요? 상품 정보 제공 고시? 법적으로 상품마다 무조건 상세 페이지에 넣어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샌드를 골랐기 때문에 이 안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색상이라든가 발 길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거를 등록하실 때 여기에다가 직접 입력을 하실 때는 다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건데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을 한다면은 이건 내가 상품 상세 페이지에 저 부분들이 다 고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저거 고지 안 하면 될 대로 되겠지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전화 와요. 그럼 나중에 이거 다 고쳐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정보가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전화가 오고요. 바로 벌금을 때리지는 않아요. 제가 아시는 분도 이거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입력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게 있어요. 배송비 조건. 이거 질문 많이 하신다고 했죠? 몇 원 이상 무료. 이게 조건부 배송비예요. 여기에 입력하시게 되면은 이 배송비로 이제 배송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거는 또 하나가 이것도 질문 많이 하세요. SEO. 자, 이거 하셔야 돼요. 태그는 웬만하면 좀 들어가 주는 게 좋고요. 이거를 넣으셔야 고객이 좀 세부적으로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이 밑에 페이지 타이틀, 메타 디스크립션 이런 부분을 SEO 설정이라고 해요. 이 부분은 사실 쇼핑몰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도 중요하지만 여기 물음표를 눌러보면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기를 비워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저는 괜찮다고 보는 게 이게 검색했을 때 페이지 타이틀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 페이지 타이틀을 뭐라고 입력하고 이 메타 디스크립션은 이 타이틀 밑에 이 페이지가 설명되는 부분이에요. 웹 문서에서. 그런데 입력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온대요. 상품명 그리고 스토어 소개글로 나온대요. 나는 상품명을 굉장히 고심해서 썼겠죠. 그걸로 노출되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비워놓고요. 만약에 나는 이 디스크립션 부분에서 스토어 소개글이 나오는 게 싫다 그러면은 메타 디스크립션 부분만 이 상품 소개글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쪽 볼게요. 마지막 이 질문도 많이 하세요. 이거 상품명, 스마트 스토어 전용 상품명 사용이 뭐예요? 이 질문을 하세요. 저거 체크를 안 해요. 스마트 전용 이제 상품명 사용을 체크를 할 때는 요거 체크를 안 하면은 이제 윈도우 입점했을 때 관련이에요. 내가 스타일 윈도우라든가 리빙 윈도우라든가 푸드 윈도우를 이제 입점을 하면은 지금 그냥 이거 체크 안 하면은 똑같이 상품명을 그대로 쓰는 거고요. 이거를 체크를 하면은 이제 다른 이름으로 윈도우에 노출을 하겠다. 이런 거라서 내가 스마트 스토어만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면 이거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는데 저는 원래 기획서를 쓰는 게 사실 제 메인 강의예요. 요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등록을 해봤고 이렇게 하니까 하는데 퍼센트를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옵션가 가격 차이가 1만 원 이상 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데 이거는 가격 차이가 1만 원 나면 옵션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은 아마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등록한 그 상품이 만약에 5천 원짜리인데 옵션가가 그걸 막 휙 뛰어넘게 완전 이거는 미끼 상품으로 사람 유도했다고 해서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거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네이버에서 막아놨거든요. 몇 프로 이상은 못 걸게 되어 있어요. 저라면 그냥 따로 상품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할 것 같아요. 저런 경우라면은. 미끼 상품으로 이제 유도해서 비싼 걸 팔려는 걸 막고자 저걸 막아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로 등록을 하거나 추가 상품으로 등록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다다다다다 말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을 진행을 한 박기령 강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